시니어 불면증 탈출법 숙면을 부르는 6가지 건강 루틴과 생활 속 보너스 습관.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푹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잠자리에 누우면 금세 잠들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고 해가 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밤이 되어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머릿속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해야 할 일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닌 사소한 생각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한번 꼬리를 문 생각은 멈출 줄 모르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시계는 이미 새벽을 가리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깊지 않습니다. 새벽 3시나 4시쯤 눈이 번쩍 떠지고 그 순간부터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아침이 오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나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낮에도 기운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아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과 혈당이 오르거나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던 날 말입니다. 혹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이 떠져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잔 날 말입니다. 댓글로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나누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면증을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숙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에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낮잠이 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의 수면 리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장비나 약 없이도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건강 루틴과 생활 속 보너스 습관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이 시계가 깨어나고 밤이 되면 잠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늦게 잤으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몸은 이제 아침 시간이 더 늦어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날 밤 졸음이 오는 시간이 점점 밀립니다. 반대로 늦게 자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면 그날은 피곤해서라도 일찍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만 반복하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낮잠도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길거나 늦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어주세요.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정상화해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햇빛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도 전날 늦게 잤으니 오늘은 좀 더 늦게 일어나야지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댓글에 오늘 기상 시간을 적어 약속해보세요. 다음은 잠들기 전 1시간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잠이 늦게 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잠들기 직전에 보는 뉴스나 영상은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나 자극적인 드라마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전자기기를 모두 치우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을 이완하세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없애지만 숙면에는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줍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후 이후에는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저녁에도 커피를 마시지만 잘 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깊지 않고 중간에 자주 깨는 얕은 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온 변화를 통해 숙면을 돕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다시 내려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아침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하루 20에서 30분만 해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침실 환경 점검입니다. 숙면의 조건은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한 공간입니다. 온도는 18에서 22도가 적당하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식사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 이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격이나 반신욕,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법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매일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뇌가 그 시간을 잠잘 준비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에 더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기름기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면 뇌가 휴식 신호를 받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10에서 20분 쬐면 생체 시계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밤새 편안한 호흡이 가능합니다. 잠자리 의식을 만들어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습관들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시작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잠이 빨리 오고 깊이 자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침이 한결 개운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를 함께 나누면 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 중에 나는 몇 가지나 지키고 있나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씩만, 그리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하루 전체 리듬을 바꾸는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아침 햇빛을 잘 받으면 저녁 수면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아침에 마실 물이나 차를 식탁에 올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준비가 아침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는 요즘 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나 동영상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의 수면 시작 시간을 늦춥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설정에서 수면 분석 기능을 켜보세요. 취침 시간을 설정하고 그 전에 알림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이 생깁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이 작은 행복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기보다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중에만 마시고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은 굳이 운동복을 챙겨 나가야 하는 수준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저녁 풍경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과 마음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침대 옆에 TV가 있거나 조명이 너무 밝게 켜져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몸은 잠잘 때 최대한 어두운 환경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뇌에는 낮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는 불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 루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격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는 게 잘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그 행동을 이제 잘 준비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식습관 관리도 숙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습관은 밤에 속이 편안해지고 위장이 휴식할 수 있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만약 저녁 식사를 늦게 하게 된다면 기름진 음식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저녁 시간대의 조명도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밝고 차가운 빛은 뇌를 깨어있게 하고 따뜻하고 은은한 빛은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저녁에는 전구색 조명으로 바꾸고 조명을 한 단계 낮추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알코올과 흡연은 수면에 큰 방해 요소입니다. 술은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흡연 역시 니코틴이 뇌를 각성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 이후에는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마음 정리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거나 걱정되는 일은 종이에 적어두고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이 빨리 찾아옵니다. 아침 햇빛 쬐기는 숙면 리듬을 되돌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흐린 날이라도 야외에서 자연광을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밤 수면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약하게 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세요. 양치 후 세안하고 스트레칭을 한 뒤 조명을 끄는 등 매일 같은 순서로 준비를 하면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마음에 드는 습관 한 가지를 정해 댓글에 적어보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함께 도전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이 영상을 보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밤이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한 날 말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TV나 스마트폰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올해 74이신데 몇 년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오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는 늘 졸리고 의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기.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금지. 잠들기 전 1시간은 전자기기 사용 중단. 이 3가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힘들었고 저녁에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졸음이 오고 한 번 자면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신호가 됐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기억이 정리되며 감정이 안정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불안도 불면증의 큰 원인입니다. 하루 중 불편했던 일이나 걱정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몸은 피곤해도 뇌가 깨어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정리하는 감사 노트입니다.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신 것, 가족과 웃으며 대화한 것,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던 일 등.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면 뇌가 안정을 찾고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계절에 따라 침실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켜고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구도 계절에 맞춰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좋은 얇은 이불,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해주는 포근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침대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뇌는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니라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천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창문 열기, 저녁에 전등 밝기 낮추기, 잠들기 전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법 한 가지를 골라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은 결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은 다시 좋은 잠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